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오늘 이제 월요일장 아침에 굉장히 걱정들이 이제 많으셨을 텐데, 다행히 시장이 빠져서 시작을 해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양전환을 했고, 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양봉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선물 쪽에서 일단 외국인들이 아침에 조금 흔들기가 나오더니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매수를 살짝 늘려가는 분위기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아침부터 매수가 좀 들어왔었고 아주 늘리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근데 기관이 지금 코스닥을 좀 늘려가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물론 이것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팔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은 안 건드리고 있죠. 그래서 수급상으로 본다면은 오늘은 코스피는 선물로 지금 견뎌주는 장세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살짝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쭉쭉 뻗어가지고 더 위쪽으로 지금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침에 빠져 시작했다가 양봉인데 지금 자리가 480선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올라올 폭은 이미 다 올라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러면 코스피는 더 이상 이제 못 올라간다. 코스닥이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정도인데, 코스닥도 이 정도면 이제 많이 올라왔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래서 벽 아래서 시작을 했다가 벽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얘는 벽에 또 부닥칩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윗꼬리가 달리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거의 오늘 반등이 나오는 한계점까지는 거의 올라왔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윗꼬리가 아마 달릴 거고요. 그리고 오후장 때는 조금 더 변동성을 주다가 이 정도 선에서 마감이 되는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거는 뭐 미국의 야간 선물이 지금 이미 나스닥 같은 경우 0.3% 정도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좀 받고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나스닥이 뭐 계속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미 나스닥도 이제 왔다 갔다 아마 할 겁니다. 우리 아시아장 중에. 그 시장도 우리 시장도 아마 그런 식으로 뭐 흘러가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 두 번의 큰 폭의 하락이 있었어요.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좀 나오다가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보통 이렇게 이제 장대 음봉이 이렇게 두 번 정도 이제 형성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바닥잡이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이제 보통인데 지금 장세는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CPI도 있고 BPI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만약에 이제 CPI나 PPI가 둔화되게 나온다면은 이런 부분이 이제 또 경기 불안을 또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한 번 정도 더 내려올 수도 있다. 지난번에는 나스닥이 이제 200일선에서 반등이 나왔죠. 이번에도 그 정도까지는 좀 뺄 수 있지 않을까. 내지는 전고점 부분인 이 정도까지 16,500 정도 선은 이 전고점이죠. 이 정도는 좀 건드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미국 시장이 바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바닥잡이 활동들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봐야 되겠고 미국 시장이 바닥잡이 활동을 하는 동안에 우리 시장은 오늘 뭐 양봉이 나온다 할지라도 내일 당장이라도 또 음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뭐 안정화됐다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섣부르게 예상하기는 힘들다 하는 부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사실 지난주에 화요일 날 공개방송 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화요일이면 여기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화요일 날 공개방송에서 제가 지금 시장이 안 좋다는 말씀을 1시간 내내 드렸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 화요일 날 인버스 ETF를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까지도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부터 FOMC 때까지는 인파이팅이 아니라 아웃파이팅으로 방어적으로 일단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화요일 날 드렸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빠지기 시작했죠. 엄청 급락을 했는데 제가 화요일 날 지난주 화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주 화요일 날 중국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중국의 국채 거래가 중국 시장에서 거래 중단이 되는 사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갑작스럽게 10%가 넘게 하락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거는 뭐냐면은 국채 가격이 그렇게까지 하락을 한다는 소리는 중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확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경기 침체 불안감이 굉장히 중국에 대한 것들이 커졌다면은 그날 또 뭐가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PMI 지수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날 밤에. 그렇다면은 전체 글로벌 시장이 경기 침체라는 단어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다. 그러면은 이거 PMI 조금만 잘못 나와도 시장 급락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날 현금화를 하고 그리고 하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제가 공개방송 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빠졌습니다. 지금은 바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민감도가 엄청나게 커져 있는 이런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뭐 PMI도 잘 못 나왔지만 지금 고용과 관련된 지난주에 발표됐던 뭐 졸트라든지 ADP라든가 또 고용보고서라든가 보면은 고용과 관련된 것들이 다 안 좋아요. 계속 안 좋고 또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실업률은 이제 다행히 4.2%로 그 지난 달보다 4.3에서 좀 빠지긴 했어요. 하지만 전체를 이게 이제 U3라고 해가지고 실제 구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업률이고요. U6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구인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까지 포함한 실업률을 보게 되면 오히려 실업률이 올라갔습니다. 추세적으로는 U3 같은 경우에도 실업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기 침체라는 것은 내년도에는 경기 침체가 거의 온다고 봐야 됩니다.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지금 걱정을 하는 거고요. 시장이 올라가려면은 시장이 여기서 다시 상승을 해가지고 추세를 만들어 나가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살아있어야 돼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살아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이 이것은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돼야지 시장이 다시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그건 경기 침체가 온다는 소리잖아요. 금리 인하를 왜 하겠어요? 경기 안 좋아지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양립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이제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줄고 하나가 줄면 하나가 커지고 이런 시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시장은 뭐 나스닥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이미 고점 돌파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정말로 이제 고점 돌파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나스닥은 제가 지난번에 이거 꺾였을 적에 새롭게 고점 돌파는 이제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는 변동성이 상당히 있는 그런 구간을 제 생각에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런 변동성을 주다가 그러다가 중기적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불안하게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이제 보수적인 부분들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한 가지 좀 보여드릴 게 그러면은 과연 금리 인하 시기에 미국 지수가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요 파란 색깔이 요게 이제 미국 기준금리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US 500이라고 S&P 500하고 구성 종목이 조금 다르긴 한데 흐름은 뭐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보시면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던 시기가 여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2000년대 초반인데요. 이때는 닷컴 버블 붕괴하고 또 뭐 9.11 테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던 시기입니다. 그럼 금리가 인하되는 구간에 보면은 미국 지수도 같이 빠집니다. 자, 두 번째, 2008년도 이때는 모기지론 사태 있던 때죠. 보면은 금리를 확 인하를 했는데 지수 같이 빠지죠. 그리고 2020년도 이때는 뭐 이제 코로나 때 아닙니까? 그때 금리 인하는 이때는 뭐 당연히 같이 빠질 수밖에 없지만 같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금리를 인하한다는 뜻은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은데 지수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는 그 시점부터는 분명히 지수는 그때부터는 이제 좀 우리가 방어적으로 좀 봐야 되겠고, 시장에 대해 가지고 너무너무 자신감을 갖기보다는 보수적인 부분으로 시장을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이번에 FOMC 때 과연 0.25%를 인하를 할 것인가, 또는 B컷으로 0.5%를 인하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상당히 점치기를 좋아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를 막 궁금해들 하는데, 제 생각에는 0.25%를 할 것 같고요. 그래야만 시장이 FOMC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고 봅니다. 0.25%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금리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금리를 살짝 인하하는 거지 경기 침체로 보진 않는다. 라는 신호가 돼요.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시켜 줄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0.25%를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11월이나 12월 달에 추가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거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0.25%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시장 반등이 FOMC 이후에 나올 수가 있다 봅니다. 하지만 B컷을 하게 되면은요, 이게 반대가 돼요. 첫 번째, 경기 침체 인정하는 꼴이 되죠. 이거는 맞다라고 하는 게 됩니다. FOMC에서. 두 번째, 0.5% 이번에 했는데 추가 금리 인하 올해 안에 또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 금리 인하 기대를 꺾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는 0.5%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하루 이틀 정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바로 시장에 내려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0.25%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이번에는 시장에 반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FOMC 이후에 그 전에는 이번 주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미국 시장이 뭐 반등이 이번 주에 좀 옆으로 흐른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주에 추석 연휴도 있게 하기 때문에 주 중반 넘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 이후로 매수는 조금 늦추는 게 좋고요. 이번 주는 이제 현금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현금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때부터 현금화를 하신 분들 같으면 오히려 지금 좀 속이 좀 편하죠. 그리고 지금 종목들을 지금 이제 뭘 살까 오히려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좀 이번 주는 현금을 좀 만들어 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FOMC 이후에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 반등이 좀 나오겠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국 시장 빠지는 거 조금 더 빠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징 섹터를 오늘 같은 날 이제 뭐 보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보게 되면은 오늘 지난주 금요일 날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요. 바이오 쪽이 보면은 이제 회복 탄력성이 상당히 큽니다. 바이오 쪽이 뭐 시장이 좀 코스닥이 살짝만 좀 아래꼬리를 달아도 뭐 HLB 같은 경우 오늘 올라가고 뭐 알테오젠도 지금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고 또 뭐 리가캠이라든가 지금 시총 큰 바이오 종목들만 보는 거예요. 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은 뭐 ST팜도 지금 윗꼬리는 좀 달았지만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지금 이제 양전환을 했죠. 상당히 밑에서 시작을 했는데 시가가 마이너스 2.3%인데 지금 플러스 0.5%까지 끌어올렸으니까 거의 한 3%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의 회복 탄력성이 상당히 크다 하는 부분들 이거를 우리가 힌트로 지금 가질 수가 있어요. 무슨 힌트냐면은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바이오 쪽이 또 이제 시장을 조금 아웃퍼폼하는
그런 부분들의 움직임을 보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힌트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장품 쪽이 오늘 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코리아나도 오르고 실리콘도 뭐 화장품의 대장 6% 오르고 있고요. 코스맥스처럼 저희가 실적이 안 나왔는데도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이 요번에 실망감을 굉장히 많이 줬는데 움직이는 게 조금 이제 심상치 않게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네요. 화장품 쪽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화장품 쪽도 어쨌든 하반기 실적주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실적이 좋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력한 종목들 위주로 저는 이제 실리콘트라든가 뭐 VT라든가 이런 이제 좀 작은 종목들, 그리고 북미 쪽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종목들 좋아한다고 그랬죠. 이런 쪽들을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오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는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보면은 저점을 깨버렸죠. 전기차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급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죠. 특히 코스닥에 있는 전기차 종목들은.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수 반등이 나올 때는 수급이 확 붙어가지고 전기차 쪽을 끌어올리겠지만, 지수가 빠지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수급이 꼬이게 되겠죠. 그 전기차 쪽을 이제 패대기를 칩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은 코스닥 지수 반등이 일단 시작이 되는, 제 생각엔 이제 FMC 이후로 또 시작이 될 텐데, 그때 올라갈 때는 전기차를 또 외국인들이 안 살 수가 없어요. 코스닥 지수를 올리려면은 바이오만 맨날 살 수 없으니까. 그때 순환매를 또 아마 또 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수 반등 시에 또 활동을 하게 될 쪽이 전기차가 아닐까, 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반등의 타이밍을 좀 노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이제 상당히 좀 걱정이죠. 오늘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고 있는데, 반도체는 메모리 지금 가격이나 부분까지도 시장에 걱정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반도체 끝났나? 제 생각에는 끝난 것 같지 않고요. 반도체 쪽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삼성전자의 블랙웰 쪽에 납품하는 건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블랙웰에 납품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생길 거로 보냐면은, 그때부터 오히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지금 디커플링이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반도체를 이끄는, 그리고 소부장들이 올라가는 그 타이밍이 제 생각에는 블랙웰에 납품을 하는 것. 지금은 삼성전자 주가가 어디에 눌리고 있냐면은 블랙웰에 납품하느냐 마느냐, 이거에 지금 삼성전자가 온통 관심이기 때문에 그 이슈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삼성전자 본연의 실적이라든가 앞으로의 성장성 같은 것들이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된 이후에 삼성전자는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뭐 일단 쌉니다. 반도체는 지금 싼 구간이긴 한데, 본격적인 반등은 조금은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분들은 분할 매수 아니면 조금 더 타이밍을 잡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이제 전략적으로 좀 가본다면은, 이제는 금리 인하 수혜주라든가 또는 이제 경기 방어주,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금리 인하는 이제는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번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게 되면은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얘기는 경기가 이제는 안 좋아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들이 또 활동을 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유동성이 좋아진다. 결국에는 이제 돈이 좀 필요한 그런 기업들이 금리 인하의 수혜주라고 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도 일단은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은 대출 금리가 싸집니다. 그 조달 금리가 싸진다는 것은 상당히 좀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이런 기업들한테는. 바이오가 수혜주가 되겠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도 지금은 견뎌야 되는 구간이죠. 견뎌야 되는 구간에서는 조달 금리가 싸지는 부분이 상당히 유리할 거고요. 또 이제 로봇 같은 업체들, 로봇 쪽도 지금 수익이 안 나죠. 앞으로의 성장성은 부각이 되지만, 수익이 안 나지만은 성장성은 부각이 됐다. 그렇다면은
수익이 안 나는 구간에서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로봇주들도 금리나 수혜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네카오, 인터넷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네카오 쪽, 네이버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 저점일 수가 있다. 지금이 이렇게까지 싼 구간이 앞으로 안 올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금리 인상에 피해 줬습니다. 계속 빠졌죠. 금리 인상 구간에서.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금리 인하의 수혜주가 될 수가 있을 수도 있다. 또 건설주들, 우리나라 또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청와대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우리도 금리 인하 하겠죠. 그렇다면 뭐 그 부동산 경기 얘기가 나올 테니까 건설주들 지금 좀 조정받을 때 들어갈 수 있다. GS건설이나 HD 현대산업 이런 쪽들 보고 있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경기 방어주라고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금융주 쪽이 있고요. 은행이라든가 또 이제 증권 쪽도 이제 있을 겁니다. 금융주들이 있고, 두 번째 이제 통신주 같은 거 있죠. SK텔레콤이나 뭐 KT나 이런 쪽들도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들이고, 또 엔터주들도 경기 방어주가 될 겁니다. 예, 경기 나빠지고 그 돈 없고 하면은 이제 뭐 어디 못 나가죠. 예, 밖에 못 나가고 여행도 못 갑니다. 돈 없으면은. 예,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그 엔터 쪽으로 이제 그 연예인들 쳐다보고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엔터 쪽으로 사람들이 돈을 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터주들도 지금 많이 빠져 있고 하기 때문에 부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FOMC 이후에 시장 반등을 마이너스 0.25% 했을 경우에 시장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주는 만약에 이제 시장 반등이 조금 나온다면 오히려 현금화를 좀 시키면서 시장의 그 변동성을 좀 대응하는 이런 구간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신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